네, 우선 발표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석이라고 하고요. 현재 레벨업 주식회사 데브옵스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 더 덧붙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는 지금 전문 연구 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 같이 백엔드 AI를 개발할 이제 후임 분을 찾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용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백엔드 AI에서 이제 자주 언급되고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커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자원을 할당받아서 이제 저희 백엔드 AI에서 실제로 동작하는 어떤 연산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이제 도커의 컨테이너 혹은 쿠버네티스의 팟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상위에 이제 세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용자가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실제로는 세션이라는 단위에 어떤 뭐 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드 수라든지 이런 걸 할당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요청된 값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하나의 세션이 이제 단일 커널을 가지거나 혹은 여러 커널을 가지면서 연산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백엔드 AI 위에서 동작하는 파이프라인 서비스가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세션의 어떤 묶음, 말 그대로 파이프라인 단위가 되는데, 그걸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지칭하게 되고, 그 파이프라인 안에 각각 세션에 대응된 단위를 태스크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네, 그럼 우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좀 리뉴얼한 브로셔의 일부인데, 이제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백엔드 AI 위에서 동작하게 되는 에메로스 파이프라인 서비스입니다. 조금 말장난하자면은 백엔드 AI를 이제 백엔드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는데, 이제 작년 2023년 9월에 정식 버전을 출시하게 됐고, 현재 기준으로 24.03.9 버전이 최신 버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료를 많이 보셨을 건데요. 벌써 나온 지가 좀 된 자료이긴 합니다. 이제 MLOps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여전히 이제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정립되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암묵적으로 동의할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 MLOps라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컴포넌트 중에서, 여러 부분들 중에서 저희 백엔드 AI는 이 부분에 특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최초 버전 23.03의 UI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UI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어떤 노드들이 세션 단위가 되게 되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태스크의 상태들, 할당된 자원의 량, 그리고 실행한 명령어 등의 정보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돼서 현재 버전 기준으로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UI가 좀 개선이 되었는데요. 전반적인 어떤 불필요한 정보량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작성을 했고, 또 가능한 만큼 이제 이 노드 자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정보량을 좀 늘리려는 방향으로 좀 리뉴얼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입니다. 백엔드 AI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멀티 테넌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제 다양한 도메인과 프로젝트 그룹으로 구성된 여러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파일들을 이제 관리할 어떤 V폴더 스토리지 혹은 이제 사용자 혹은 그룹마다의 자원량을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뭐 리소스 그룹 펄러시라든지 여러 그런 기능이 존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연산 단위인 세션에 대해서는 그런 공유 기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와 A라는 사람이 같은 프로젝트에 소속되어 있지만, 저는 A가 실행하는 세션을 볼 수가 없고, 반대로 A는 제가 실행하는 세션을 볼 수가 없고, 서로의 것만 볼 수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저희가 조만간 릴리즈할 최신 버전 24.09에 추가될 예정이지만,
그보다 앞서 이런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언급이 되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앨리스와 밥이란 두 사용자가 있을 때 앨리스는 앨리스가 생성한 세션만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밥은 밥이 생성한 세션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앨리스는 밥의 세션에 접근을 할 수 없고 뭐 어떤 걸 실행하는지 뭐 실행 상태는 어떤지 등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로그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고 만약 보고 싶다면 이제 그 세션이 종료되었을 때 이제 그 결과물로 어떤 아티팩트가 파일로 저장될 건데 그런 건 이제 V 폴더를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던 방향은 이 앨리스와 밥이 이 찰리라는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전히 앨리스와 밥은 개인의 어떤 스코프 아래에서 세션을 생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개인 스코프 안에 있는 세션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겠죠. 하지만 공통된 작업을 진행할 때는 서로 조회하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아래에 생성되는 세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통된 프로젝트 찰리 아래에서 생성된 세션은 앨리스와 밥 모두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어떤 로그 혹은 기타 정보들에 대해서도 접근이 가능해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코어의 기능 기준으로는 세션을 공유하는 그런 기능은 아예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세션에서 생성된 여러 로그들에 대한 조회도 당연히 그 세션의 소유자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코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젝트 구성원 간 그 태스크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우회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고 이제 이렇게 돼서 생성된 패스트트랙 쪽에서는 그렇게 생성된 이제 파이프라인의 예를 들어 앨리스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조회하려고 한다면은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접근 권한 체크는 앨리스의 이름으로 실행을 하지만 실제로 코어에 그 로그 등의 정보를 요청할 때는 그 파이프라인을 생성한 밥의 권한으로 우회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UI 상단에 이런 프로젝트 셀렉터 컴포넌트가 추가되었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가 선택되지 않은 모든 파이프라인 조회 상태일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보이지만 여기 가드너라는 특정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만 보도록 선택이 되면은 이 가드너에 소속된 하나의 파이프라인만 보이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 사실 이 모델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은 1차적으로 뭐 파이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소스 코드로 작성을 하시겠지만 실행하는 시점에서는 이 환경 변수로 많은 값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실행 시점의 값들을 계속 변경해주고 이렇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간단한 예시로는 뭐 배치 사이즈거나 에포크 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그 패스트트랙 위에 백엔드.ai 위에서 세션을 실행할 때 단일 세션일 경우에는 그 하나의 세션에서 사용할 환경 변수를 왼쪽과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업 컨프에 force라는 값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 세션 안에서 이 환경 변수를 확인하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태스크 혹은 세션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일이 번거로워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트레이닝 태스크 같은 경우는 여기 AAA라는 값, 또 BBB라는 값을 입력받아야 되고 디플로이먼트 태스크의 경우에는 AAA 또 CCC라는 환경 변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AAA는 공통된 값이기 때문에 조금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싶고 또 여전히 BBB, CCC는 각각 줘야 되기 때문에 또 분리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에는 이제 다단계 멀티레벨 환경 변수라는 게 추가되었고요.
이제 보시면은 총 3단계로 환경 변수를 주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파이프라인 레벨 환경 변수, 제일 먼저 적용되는 환경 변수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저장할 경로, 또 저장된 모델을 가져다 사용할 경로, 두 경로는 결국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될 텐데, 이와 같이 이제 여러 태스크 혹은 세션 간 공유할 만한 값을 저희는 파이프라인 레벨 환경 변수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은 태스크 레벨 환경 변수입니다. 이제 여기 왼쪽 같은 경우는 학습을 위한 어떤 파라미터 여러 가지 값들이 필요할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제로 모델을 배포했을 때 이제 필요한 어떤 인스턴스 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배포만을 위한 값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값들은 이제 태스크 레벨 환경 변수로서 이제 각 태스크마다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샷 환경 변수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그 이렇게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작성한 다음에 저희가 딱 한 번에 유레카하면서 답을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모든 그런 실험이 그렇듯이 반복하면서 최적의 값을 찾으셔야 할 텐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일시적으로, 좀 실험적으로 값을 변경해 보고 싶은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치 사이즈를 2번만 좀 줄여보고 싶다, 늘려보고 싶다, 이런 값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실행 시점에만 일회성으로 값을 적용하고 파이프라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원샷 환경 변수라는 것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 환경 변수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거나 혹은 이제 업데이트하는 시점에서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오른쪽 예시를 보게 되면은 이 생성 모델을 저장하거나 뭐 데이터셋을 읽거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할 폴더 경로 혹은 뭐 모델 명칭, 그다음에 토큰 정보 등의 모든 태스크가 공유할 만한 값을 입력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태스크 레벨 환경 변수 같은 경우는 각각의 태스크마다 적용할 수 있는 환경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습하는 태스크의 경우에만 필요한 값들, 뭐 학습 에포크 수들, 그다음에 뭐 배치 수들 정보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샷, 이 런 파이프라인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 런 버튼만 누르면은 딱 파이프라인이 바로 실행되는 말 그대로 실행 직전의 단계인데, 여기서 일시적으로 이 트레인 뭐 배치 수 트레인 배치 수를 이렇게 팔로 설정했다. 그러면 이번에 실행하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 배치 사이즈 수가 8로 적용되지만, 이 원본 파이프라인에는 아까 입력한 그 이전 값이 그대로 남아 있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단계 환경 변수가 적용되는 어떤 방법을 좀 보자면은, 1차적으로 파이프라인 레벨에서 입력된 값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그 값을 각각의 태스크마다 입력된 태스크 레벨 환경 변수가 한 번 더 쓰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실행 직전에 입력한 원샷 환경 변수가 그 값을 덮어쓰게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태스크 A, B, C는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 A, B, C는 이제 환경 변수가 되고, 이 최종적으로 이 단일 태스크에서 A, B, C가 갖게 되는 값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 네, 앞에 이제 여기까지 그 패스트트랙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혹시 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이따 Q&A 시간에 질문을 주시거나, 혹은 저희가 지금 밖에서 데모하는 거기에서 이제 패스트트랙을 실제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들어가셔서 조금 더 사용해 보고 싶다고 하시다면은 저희가 지금 클라우드에서 데모 버전을 상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그 접속 링크를 통해서 직접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단계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레벨 오브 파인 튜닝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레벨 오브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그 사실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올해 초만 해도 조금 이제 백엔드 AI와 개념적으로 분리를 하자, 사용자들에게 그런
뭐 자원량이라든지 코드 입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고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접근하려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그 많은 사용자분들의 피드백을 들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를 깨달았고 좀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했던 그런 정말 내가 뭐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어떤 자원량, 뭐 어떤 환경을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하나도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런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레벨 오브 파인 튜닝이 되겠습니다. 이제 백엔드 AI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노코드 파인 튜닝 서비스인데요. 그 여기 다시 오른쪽 브로셔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백엔드 AI 그리고 패스트트랙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인 튜닝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데모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 그 페이지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모델을 타겟으로 파인 튜닝 할 것인가를 먼저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젬마와 라마를 우선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다시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는 이제 사용할 모델을 선택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데이터셋을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생성할 프롬프트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도록 하고 그러면 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데이터셋을 생성 후 그 데이터셋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겠다가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셋이 있다면은 그 데이터셋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샘플 데이터셋이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입력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페프트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걸 사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세 가지 단계를 지나서 모든 것이 선택이 되면은 여기서 옵셔널하게 그 서비스의 이름을 지정하고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파인 튜닝이 시작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던 그런 파인 튜닝 잡들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그 펜딩 상태에 있다가 이제 그 파인 튜닝 작업이 시작되면은 튜닝 상태에 진입하게 되고요. 이제 학습이 완료되면은 여기 디플로이어블 학습이 완료됐고 이걸로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디플로이어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그 디플로잉 상태로 들어가면서 실제로 서비스 그 모델 서비스 배포가 진행이 되게 되고 사실 저희가 최대한 이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배포되는데 그런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배포가 완료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 어떤 엔드포인트가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를 직접 그 사용자의 서비스에 갖다 적용을 해서 바로 이 서빙되고 있는 모델을 서비스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이 모델이 잘 파인튜닝 되었나 바로 좀 그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 그라디오 UI 기반으로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지금 시점에 패스트트랙과 그 파인 튜닝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지나왔는지를 좀 돌아봤고 앞으로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파이프라인 단위로 좀 우선순위 스케줄링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결국
태스크, 곧 여러 개의 세션의 묶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코어 레벨에서 이 각각의 세션을 스케줄링 할 때 사용자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 세션들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묶여 있지만 실제로 시스템 상에서는 각각의 세션 단위로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진행하기에 따라서 저는 이 파이프라인 이번 파이프라인이 더 급하기 때문에 얘가 먼저 조금 완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그런 거를 충족시키기가 많이 어려운 상태이고요. 하지만 이제 곧 릴리즈를 새 버전에서는 그 파이프라인 잡 단위로 어떤 스케줄링 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각 현재 실행 중인 여러 개 파이프라인 잡이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입력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이 1번 파이프라인 잡이 5의 우선순위를 갖고 2번이 10의 우선순위를 갖는다. 그러면 이 하위에 있는 모든 세션이 동일한 우선순위로 처리가 되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2번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는 동안 1번은 조금 밀려나서 이제 저의 어떤 필요성에 맞게 2번이 먼저 완료되도록 사용자가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그 그러니까 확장성을 좀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패스트트랙을 죄송합니다. 그 패스트트랙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미 여기 파이프라인 버전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3개의 버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버전은 뭐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버전으로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많은 사용자분들의 그 어떤 의견이나 이런 피드백을 받아 보면은 사실 저희 거를 이제 사용하시기 전부터 이미 많이 그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으시고 거기에 이제 저희 거를 가져다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 좀 녹아들기를 많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니즈를 저희가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내장된 어떤 버전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의 어떤 뭐 Git 기반의 여러 서비스들 혹은 그 밖에 서비스들에서 이제 패스트트랙과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함으로써 이제 뭐 버전 관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좀 강화할 예정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이제 패스트트랙 수준에서 API와 SDK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금 개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그 질문 주신 두 분께 좀 도서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